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63페이지 예제 87번 보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그 팔자인데요. 임자, 병호, 병자, 부자. 밑에 온통 자수가 있고 천간에 임수가 투간에 있네요. 금융인이라고 하는데요. 경운, 계사년, 경신월, 병진일 아침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팔자가 이제 죽은 어떤 이유, 위에 그 갈대조에서는 인성이 멸절해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식상의 문제로 봤죠. 어떤 팔자에서 명주의 사망 원인 중에 일주가 죽으면 사망이 가능하지만 이 팔자는 아니다. 사망은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죠. 진가 혼잡하고 청하게 되지 않으면 돌연사, 진가가 같이 왕하고 싸우면 사고사, 진가 같이 멸하는 경우, 돌발적인 합거나 합류에 의한 돌발적 진가 동멸, 사고사. 합류에 의해서 진가 동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러니까 가신이 합류되는 거죠. 가신이. 진가 동멸인데 진쇠 가세. 그러니까 진신이 쇠하고 가신이 쇠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자연사죠. 진이 쇠하고 가신이 왕한 진쇠 가왕하는데 용신이 혼잡해서 청하지 못한 경우는 병사.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했죠. 일주가 반드시 자신을 대표하고 다른 글자가 육친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팔자는 작게 보면 팔자 전체가 자기를 대표하는 것이고 육친을 볼 때 비로소 일주 외에 다른 글자가 육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육친을 태극점으로 세울 때는 일주도 반드시 자신을 대표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육친을 논할 때도 논할 때는 일주도 참여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장간을 반드시 보아야 된다. 팔자 중 어느 한 오행이 사멸하는 것도 명주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의 오행이 완전히 멸절했다고 해서 반드시 명주가 죽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육친의 제하인일 가능성은 높다. 이런 두 가지를 확실히 한 후에야 우리는 한 생명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교통사고로 왜 죽었을까? 세상에는 결코 이유 없는 삶도 없고 이유 없는 죽음도 없으며 모두가 인과가 있고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볼 때 팔자에 있는 그 가장 상처받기 쉬운 글자를 보는 것이 일단 접근하기 제일 용이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임자, 병호, 병자, 부자, 대운, 경술, 유년, 계사, 유월, 병신, 그 다음에 유일, 병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 전부 수에 관련된 거죠. 수, 금수. 수가 왕하죠. 그런데 파란색으로 된 것은 대운과 유년의 지지와 원국의 월지는
화죠. 화가 왕합니다. 그래서 수화가 본래 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죠. 음양으로 본다면 원국은 5월이니까요. 양이 채이고 그래서 음을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팔자가 음이 아주 세기 때문에 양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양. 그래서 오히려 이 경우에는 양채 음용이긴 하지만 양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 팔자에서는 지금 무자가 있네요. 무자. 그래서 토극수가 가능하죠. 그러면 토극수 하는데 수가 왕하니까 토극수. 그러면 토를 설하는 금이나 목이 극하는 목이 귀신이겠죠. 이런 금이나 목이 와서 작동할 경우에 토를 설하지 못하고 도리어 음을 보호하죠. 그러면 이게 다시 양이 상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음양론에서는 수완을 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팔자에서 가장 손상받기 쉬운 글자는 일주 병화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그것은 3개의 보신, 그러니까 비견 병화가 있고 겁재 오화가 있고 무토가 있기 때문이다. 임수의 보신은 얼핏 보기에 지지에 큰 수가 있어서 무토보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임수는 천간에서 이미 무토의 극을 만나고 있다. 단순히 대운 지지에서 토운으로 가면 경술운도 토운이고 정미운도 토운이죠. 미토운이면 토의 힘이 큰데 정미운이면 먼저 정화가 임수 합하여 합반하지만 아울러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힘을 증강시켜주지는 못한다. 그래서 지지에서 토운으로 가면 정미뿐만 아니고 이 경술운도 토운이니까요. 술은 미토운 같은 경우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잖아요. 드디어 악연이 이루어져서 수가 손상된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수가 많아도 수가 손상되기 쉽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것은 음양론에서는 지금 화가 양이 손상된다. 이렇게 봤잖아요. 호 선생의 명리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매 종류의 오행이 언제 일어나고 언제 멸절되는가인데 경금이 멸할 때에 통관 역할을 하던 글자가 사라지니 무토와 임수 간에는 다시는 인연이 없게 된다. 화해할 일이 없게 된다. 그렇죠. 계사년 경과 신이 있고 임계수는 없는데 이 말은 6월을 보면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획, 갑자을주 이렇게 쭉 가죠. 경신월에는 임계수는 휴지기로서 불발동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팔자에서 임수가 완전히 무용이라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니 절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휴지기인 글자의 간합 등으로 작용력을 다시 복원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팔자는 높은 고지인 하나의 덩어리와 같은데 높은 고지에는 각종 생물이 있어서 도리어 마르고 건조하다면 물을 운반해 오든 인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죠.
이것은 6월의 경금이 팔자 원국의 임수를 인동. 아까 경신월이었죠. 경신월. 인동할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병화가 와서 경금을 극하니 인공강우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리어 수가 왕해질 뻔하다가 왕해지지 못했다. 지금 이런 수의 문제로 접근하는 거죠. 음양법에서는 지금 양이 상했다는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팔자에서는 보신 이론을 본다면 수가 오히려 보호가 없어서 손상되기 쉽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석 방법 두 번째는 가장 민감한 것은 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계사년 경신월은 수가 절멸, 임시 휴직이죠. 대운의 경은 비견, 병화의 극을 만나고 따라서 무토가 구응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여기에 유일도 병화이다. 지지는 더더욱이 술토운, 자수가 멸절하고 신은 사의 극을 만나지만 구응이 없다. 따라서 수가 무력화된다. 그러니까 금이 손상당하고 그래서 수가 무력화된다. 이상의 두 가지 방법은 서로 통하며 결국 길은 같은 곳을 귀결된다. 주길 경자시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 팔자는 살격에 식신제사를 하는 것이죠. 예. 건록격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록겁용살하고 제사라는 거죠. 건록격은 식신을 쓴다면, 그 살을 쓴다면 제사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팔자는 지금 문제가 살성이 강하고 제하는 식신이 월에 있는 지금 월에 다 근을 두고 있는데 조금 월에 있는 그 오화가 충을 받고 있죠. 어쨌든 건록에 살성을 쓰고 제사라는 건 맞는데 그것이 좋은 지금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단 있을 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자라고 하죠. 틀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이루어졌다. 틀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운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걸 보충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과 격을 구분하는 방법은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강약은 세운의 변화에 따라서 전환할 수 있고 그것은 일주의 강약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명국 중에 한 글자를 가리키는데 실자이든 허자이든 모두 해당된다. 경금이 멸절하는 것으로 일주의 죽음을 본다면 또 이것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수죠, 수. 그러니까 재가 수의 그 근원이기 때문에 경금을 보는 거죠. 경금의 강약의 변화로 본다. 위에 그 두 번째 방법, 분석 방법 2. 가장 직접적이고 명리상으로 곤란한 부분을 얽히는 것이 가장 적다.
그러면 팔자 중에 재성, 이 팔자에서는 경금이죠. 경금이 재성이 멸절되면 왜 도리어 명주가 죽고 그 부친이나 처가 죽지 않는가? 본인의 사망인데 왜 재성이 죽어서 본인의 사망에 응했냐 이 말이잖아요. 지금 호일명 선생이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주석을 단 사람이 한 말입니다. 세 가지를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궁위를 보면 처궁에 손상이 없고 또 부모궁이 지금 월간이 부모궁을 대표하는데 병화는 손상이 없다. 두 번째는 고음은 불생하고 고양은 부장한다. 음만으로는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만으로는 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낳는다는 건 아니고요. 생장한다 이런 말 됩니다. 양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생장에 필요한 것은 음과 양이 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팔자에서 금수가 모두 멸절되면 음이 모두 멸절, 한쪽이 무너지면 이쪽도 무너지니 결국 음양이 모두 사그라져 죽는다. 이런 음양론은 우리가 아까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음양론이 아니고 체와 용을 구분한 다음에 우리 구체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 팔자는 음을 돕는 유일해서 예를 들어서 윤현의 음용신이 도리어 체인 양을 극하여 문제가 발생하죠. 양이 음이 과하게 강하게 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이 손상돼서 상향돼서 사망하는 경우죠. 그래서 음이 멸절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팔자에서는 음이 멸절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음양법에서 본 것하고 보호신에서 수가 멸절되는 거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음양법은 매우 평면적인 기초적인 음양으로만 논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동될 수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죽었다는 것을 표식을 삼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주호법으로 살펴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월에 병정화가 왕하죠. 좌우충이 있고 병화는 임수가 투관하지만 무토가 투관해서 보호합니다. 그래서 격신은 병화, 병화를 호위하는 용신은 무토, 가신은 정화인데 정화를 제거하는 개수, 자개수죠. 이렇게 주보를 취합니다. 희신은 신금이죠. 경금은 기신입니다. 경금은 임수를 생하고 그래서 병화를 끄게 만들고 무토를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의 기신군은 가신인 정화, 그 다음에 끌려고 하는 임수, 그 다음에 경금, 그 다음에 간목의 경우에는 지금 병화를 생하고 무토를
극하는 거에서 이것은 희귀신의 역할을 같이 하죠. 그래서 이건 다 세모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진월, 계사년, 경신월 이렇게 보면 개만 지금 하나가 지금 희신군에 속해 있는 거죠. 근데 개는 와서 무토를 합합니다. 희신인 무토와 개수가 서로 합해서 묶여버리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기신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쨌든 매우 좋지 않은 월이다. 병화가 온 날입니다. 병진일. 그러면 지지에는 신, 자, 진이 있고요. 동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도 동하고 밑에 신, 자, 진도 동합니다. 다시 수가 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화와 싸우는 거죠. 일단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고요. 일단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 팔자의 가장 큰 문제는 월지가 충, 임수가 투가 나여 병화를 극하는 점이 위험 요소이다. 아울러 기토 상관이 재화가 안 되어서 충으로 동하는 기토가 있죠. 오중에. 개수가 위태로우니 병정화의 혼잡이 용이하다 하는 점이다. 무토가 임수를 극하는 것은 경금이 통관하는 경우가 대용하다. 오히려 무토가 임수를 극해서 병화를 보여야 되는데 경금이 통관하는 경우가 대용하다. 경금이 지금 통관을 해서 대용한 것이지 경금이 임수를 생해서 경금이 병화가 경금을 극해서 수가 멸절돼서 대용한 사망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자인 이유를 먼저 보면 주보상으로는 재성이 없는데 신금은 희신이고 경금은 기신입니다. 신금을 생하는 기토는 기신이고 경금을 극하는 병화는 희신이죠. 그래서 재물의 태극점은 병화와 무토와 신금을 봅니다. 그래서 기유대운이 있기 때문에 대부를 질 수 있다. 가장 흉한 운기를 보는 방법. 임수가 살아나는 때죠. 수가 살아나는 때입니다. 수가 멸절돼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임수가 살아나서 병화를 극하고 무토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런 때죠. 경금이 대운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수가 멸절돼서 죽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반대로 지금 되는 겁니다. 대운 경금을 본다. 그 다음에 무토가 합거를 당하는 개년, 희신년이 극적으로 기신으로 반전이 일어난다. 따라서 경금운의 개년이면 굉장히 흉하죠. 경신월을 볼까요? 경신월. 경신월은 경금이 살아나는 월이죠. 그래서 대운도 경, 유월도 경. 물론 개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토가 합거되죠. 계사년. 이 유년의 개수는 전년도 개축월에 발동해서 당년 무토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미 무토를 합거하고 있다. 개수가 휴지기죠. 휴지기. 무토를 합과한 힘은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휴지기이나 무토를 개해월에 부활 예정. 원국과 합을 하고 있는 유기는 휴지기여도 작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본다고 했죠.
개수가 휴직이어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경금은 개수에게 설을 당하지 않고 원국에 직접 작용한다. 원국에 경금이 직접 작용한다. 무토와 임수 간에 직접 통관, 병화를 극하여 격신을 멸한다. 격신이 멸절되는 거죠. 왜 경신월이고 개월이나 임월이 아닐까? 대운 경금을 돕고 원국 무토를 합과는 운이기 때문이죠. 원국 병화가 경금을 극하는 것이어서 흉한 것이 아니라 경임에 병화가 극을 당해서 흉한 것이죠. 금수가 기신 역할을 하니까 교통사고죠. 격신 호의용신이 수국을 이루는 것으로 의해서 사라지니까 진가가 동멸하여 불의의 사고, 약하지 않은데 합과나 합류 등으로 돌연 멸진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주어법으로 풀어보면 앞에 설명드리는 호일명 선생이 지금 쭉 보신 이론이니 뭐니 해서 사망의 이유를 분석한 것과는 상반되죠. 음양법은 자 설명드린 겁니다. 양체 음용 모두 수극화해서 음용신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음이 과왕 시주 무자가 다시 양을 보충하는데 대운유년에 음을 증강하면 흉사가 응한다. 대운 경술은 금설토하고 경금이 무토를 설하죠. 금하수 경금이 임수를 생하죠. 이게 이루어져서 음이 증강하는데 계산년 수국화하니까 흉이 응한다. 이 음양법으로 봐도 이 양이 멸절돼서 죽는 거죠. 주호법이나 음양법 모두 지금 병화의 문제이죠. 병화. 그런데 지금 이 위에서 설명한 것은 수가 멸절해서 죽는다 설명됐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호일명 선생 이론 중에서 이게 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우리가 호일명 선생 이론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그 핍진법 이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가져온 것이지 다른 간법까지 다 수용할 만하다고 해서 설명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은 유념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신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배치죠. 배치를 중심으로 배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어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리학계 현상 제가 메모해 놓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AI한테 제가 한번 이 사주팔자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어본 적이 있는데 일단 좀 놀라운 점은 주보명리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의 명리 체계 이런 것들도 이미 AI는 학습이 돼 있어서 간단하게 요약을 시켰더니 아주 훌륭하게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굉장히 좀 놀라웠고 다만 부족한 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주 팔자 일단 배열이랄지 이런 부분에 약간씩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 이런 부분은 AI가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는 수준이다.
어떤 책을 읽고 요약하는 부분은 AI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활용도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진다. 상담에 필요한 통변, 실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가져온 부분입니다. 역학동에서 태극이라는 분이 쓰신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시기. 식신운이 편관을 제어할 때, 식신제살 이런 때죠. 질병, 갑작스럽고 돌발적인 사고, 천재지변은 편관운의 식신이 제살, 합살, 살인, 상생으로 편관을 다스리지 못해 생기는 문제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참고해서 기억을 해놨다가 어떤 우리가 판독하죠. 판독. 사주팔자를 판독할 경우 그것 판독의 보충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걸 막 억지로 외워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석의 중심이 되면 안 되죠. 하여간 현장에서 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요약해서 추려놓은 것들은 보충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다. 지분 확보하는 시기, 퇴직 후에 투자에 대한 재물 손실이 발생하는 시기 이런 걸 좀 읽어보시 바랍니다. 미성년자 보호법, 식품위생법, 환경법, 보건법 이런 것들을 어기는 시기. 편인운이 식신을 극해서 편관이 살아나면 비양심적인 불법적인 일에 관여하게 된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편인이 식신을 보면 우리가 효신이 된다고 했잖아요. 보시고요. 이런 사항들을 예지할 수 있다. 이것이 명리학의 천년불명의 원인이다. 그 다음에 동태적인 판단법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기륭의 확정과 그것의 변화 가능성은 움직이는 것에 생기는 것이다. 기륭, 해린, 생호동 이런 말이죠. 역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89번 예제 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 팔자를 한번 기사, 을해, 경자, 정축 이 팔자로 지금 모친의 건강 상황을 보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아야만이 비로소 인연이 일어나고 소멸될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임신월만 보면 철두철미하게 들여다보기 어렵다. 모친의 병은 두 가지 점에서 본다. 하나는 천간의 을이 기토를 극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지에서 인이 축토를 극하는 것. 지금 인성으로 모친의 상황을 보자 이거죠. 태극점이 인성이다.
을은 언제 기토를 극할 수 있는가? 정화가 손상시에. 이거 보호신이 정화죠. 임계인연에 따라서 정화가 손상되기 때문에 손상되기 쉽죠. 그래서 임계인연. 이는 언제 축토를 극할 수 있는가? 사오가 없을 때 혹은 인이 올 때. 진년 말, 그다음에 4년 초, 사오가 부작용할 때죠. 4년 말에 쉽게 축을 손상할 수 있다. 그럼 어째서 8월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 했을까? 8월은 임신월 뿐인데 정화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6월이 직접 원국에 작용하는 거죠. 경월에는 오는 인이 축을 극하는 힘을 일부 희석하는데 통관의 작용이기 때문에 경월에는 그걸 못하죠. 경호 신미의 월은 간목이 크게 극상을 당한다. 그것도 가불이 극기하는 역량을 감축한다. 임신월의 의사를 만나는 것은 임신을 좋다는 것은 아니다. 월말은 개축월에 들어간다. 개유월에. 개유월에는 개수가 출현하는 거예요. 임신월에도 개수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앞당겨서 음의 기운은 앞당겨서 양에서 양월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죠. 개수가 나온 이후에 임수가 정화를 묶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을이 기토를 극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임신월은 개수가 나온 거지, 개수가. 개수가 나온 이후에는 갑은 없으니까 갑목은 휴직이죠. 그래서 임수도 휴직입니다. 임월에도 개수가 휴직이죠. 무토에 합반된다. 정이 득왕하다. 그러니까 개수가 나와서 무토를 합하고 임수가 나와서 정화를 합하고 간목은 휴지이고 쉬고 이러니까 을목이 기토를 아주 원활하게 극할 수 있는 거죠. 뒤에 6월인 갑을 병정은 모두 원국 정화에 이르니 장구한 기간 길한 상태. 이때는 이제 정화가 기토를 보호하죠. 그래서 기토가 손상이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자월 후에는 모두 지지상으로는 모친의 건강에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단지 분명하지 않을 뿐이다. 주보로 보면 이 원국은 해자축 수방이죠. 사해축은 3회로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방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충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수가 왕하죠. 그래서 임계수가 왕한데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보호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정화, 을목, 기토는 개수를 원활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임수가 손상이 없죠. 그래서 격신은 임수, 용신은 사축이 금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그 다음에 개수를 없애는 청용신은 일단 을목도 가능하지만 월에 사지이기도 하고 또 이게 체를 고려해서 을목은 체 기신이고
따라서 기토를 사용합니다. 기토가 청용신이고 기토를 돕는 정화가 희신입니다. 을목은 새 기신이니까 기토를 찬다 이 말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만 기토를 극하는 기신이다. 모치는 따라서 인성 중에서 희신, 기토, 그 다음에 기토를 보호하는 정화. 무토가 혼잡되는 것은 경금으로서 해설을 하죠. 모친궁 해중의 간목은 기시입니다. 제화가 불가. 경금으로서 이걸 제화할 수 있는데 임수가 겉에 있어서 제화가 곤란하다 이런 겁니다. 흉기를 암장한다. 을목이 기토를 첩극하여 흉하다. 무인년, 무인운, 상하 모두 기신운이죠. 이것은 모친의 혼잡. 이것은 인목은 병화, 무토가 생황하죠. 간목도 생황하고요. 그래서 모두 기신입니다. 갑오년, 임신월, 임신월은 간목이 휴직이죠. 임수가 직접 작용하죠. 그래서 정화를 합류합니다. 정화는 을목의 생이 있으나 을목은 사지무력, 정화는 좌지의 피설리에서 약한 상태가 합류해요. 그래서 임신월이 되면 정화가 합류되고 간목은 쉬고 있고 기토는 따라서 청해집니다. 기토가 청해지죠. 이 정화가 합류돼서 을목을 설하죠. 그 기토를 보호하죠. 모친에 관련된 글자들, 기토나 정화가 온전하게 작용 가능하게 되니까 임신월이면 모친한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친의 인성, 기토의 모친의 인성은 정화죠. 정화가 합류돼서 을목을 설하고 기토를 보호하는 거죠. 인성은 정화의 인성, 정화가 의사죠. 의사. 치료,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좋은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태극점을 정확하게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 교통사고 난 사례에서나 이런 사례에서나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치는 인성인데 지금 이 호일명 선생이 설명한 대로 하면
인성이 전부 다 그 희신 관계, 희신을 전제. 육친을 볼 때 육친성은 모두 희신을 전제로 한다. 이런 어떤 그 설명을 하는데, 이때는 그러니까 육친성은 희신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이 설명은, 예를 들어서 모친을 볼 때 인성을 희신으로 보고 육친을 논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구체적으로 인성이 희신이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팔자에서 희신인 경우는, 기토는 마침 정인인데 희신이죠. 그러면 무토는 편인인데 마침 기신입니다. 그러면 육친은 지장간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남자 팔자의 모친은 정인도 있고 편인도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모친성으로 보고, 그것이 희신이면 도와주고 기신이면 제화하는 글자까지 같이 모친성으로 볼 수 있는데, 정인과 편인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 팔자에 정관과 편관이 같이 있는 경우, 지장관까지 해서, 그때 배우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자 팔자에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는 경우 구치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몇 번 설명을 드렸죠. 희신을 전제로 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런 기신작용을 하는 글자를 제거한 후에 희신으로 놓고 본다는 것이지, 무조건 희신으로 놓고 본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기토가 정인인데 희신이고 무토가 편인인데 기신입니다. 따라서 기토는, 정인은 보호해야 되고 편인은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토를 보호하는, 정화하는 육친을 볼 때 모친성의 희신이죠. 그리고 무토를 제거하는 간목이나 경금이 있는데, 이 팔자에서는 이 둘 중에 희용신을 취하는 거기 때문에 경금이 희신이죠. 그래서 기토, 정화, 경금이 모친을 볼 때는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팔자가 지금 사중에 경금이 있고 축중에도 경금이 있고 일간도 경금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팔자가 모친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다. 여자 팔자에 관살이 같이 있으면 희용신인 경우에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하는 글자, 그걸 같이 배우자 동태를 볼 때 봅니다. 남자 팔자에 정편 재성이 같이 있으면 그것은 제거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남자 기준으로는 부친과 처가 있는, 부친은 편제, 처는 정제죠. 그래서 남자 팔자에 지장간과 지지나 천간을 다 통틀어서 정제와 편제가 같이 있는 경우, 그것은 육친에서는 일단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육친의 동태를 읽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치상 주보 이론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는 기신이 분명한데 그 육진성의 태극점을 구할 때는 그걸 제거하는 걸 출발하지 않는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는 희신이고 편제는 기신인 경우 철을 볼 때는 정제 희신을 손상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고, 부친을 볼 때는 편제가 기신이기 때문에 편제를 제화하는 글자, 그것을 부친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신론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특히 주보이론에서는 육신론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지금 호일민 선생이 말한 이런 방법은 보신이론이나 그 언제 몇 월에 그 기가 일어났다가 언제 쉬고 언제 끝나는지 이런 걸 참고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것들은 그냥 각자 활용하는 정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